네, 오늘 그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퍼스와 울산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어, 제가 이 오늘 경기를 보고 나서 어떤 경기든 간에 장담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음, 그, 왜 그런 생각 들었냐면 사실 퍼스한테 질 뻔했죠. 네, 마지막 그 막판에 진짜 두 골 몰아쳐 넣어가지고 이제 뭔가 좀 살짝 겨우 이긴 느낌인데 그 전까지 이제 제가 그 지난 프리뷰 영상에서 아마 퍼스는 뭐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좀 그런 느낌으로 얘기했었는데 조금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역시 사람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뭐 장담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뭐 다행히도 기분 좋게 마지막에 두 골 그 뭐 동점이나 역전골 넣어가지고 승리해서 그나마 다행인데요. 네, 사실은 뭐 경기력이 사실은 이렇게 뭐 좋다는 느낌은 못 받았어요. 전반적으로. 예. 그렇지만 그래도 결과를 일단은 가져왔고 퍼스라는 팀 상대로 해가지고 결국 이제 팀 1위로 올라간 그 조별 조 1위로 올라간 상태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그 지난 프리뷰 때 그 김인성 이청용 선수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김인성이 1골 1도움 해가지고 기분 좋게 좀 그런 부분도 좀 기분이 좋네요. 네. 뭔가 나름 맞았다 이런 느낌도 좀 들고요. 예. 한번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좀 해볼 텐데 일단은 네, 오늘 경기를 1대2로 2대1로 승리를 해가지고 그룹 F에서는 울산현대가 그 상하이 선화보다 앞서서 이제 2승 1무로 그 조 1위로 올라섰습니다. 원래 조 1위긴 했었는데 네, 그냥 굳어졌죠. 오늘 다른 이제 앞서서 이제 7시에 상하이 선화랑 FC 도쿄랑 붙었는데 상하이 선화가 또 이겼어요. FC 도쿄한테. 그래가지고 뭐 예전 2월 달에 졌던 걸 좀 서력을 한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생각보다 도쿄가 이렇게 그 폼이 안 좋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예. 그건 한번 경기는 나중에 한번 따로 한번 봐야 될 것 같네요. 슬쩍 한번 보겠습니다. 예, FC 도쿄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네, 한번 보도록 하고요. 퍼스 글로리는 3패가 됐네요. 그래가지고 꼴등이 됐어요. 이쪽은 뭐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쪽은 거의 떨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네요. 퍼스 글로리는 그 프리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상대로 좀 그 흘러갔던 느낌이 있었어요. 사실 퍼스는 예상대로였어요. 예상대로였고 그 전에 그 선발 라인업을 조금 살펴보면 일단은 퍼스 글로리는 4-2-3-1 이런 그 진영으로 포메이션으로 나왔고 울산 현대는 포백 세우고 그 다음에 4-3-3 이렇게 나오죠. 그 포백은 지난 경기 때와 동일하게 이제 정동호, 김기, 불투이스, 데이비슨 이렇게 나오고 주소엽 골키퍼가 뭐 골문 지키고요. 다음에는 이제 신진호, 윤빛가람, 이상헌 요 라인업이 유사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근호 이번엔 지난 경기랑 다르게 그 주니오 선발 아니고 벤치에서 기다리고 그 비욘준슨이 나왔죠. 예, 원톱으로 서고 그 이청용 그리고 이근호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근호 선수도 선발로 나온 거는 좀 꽤나 오랜만인데 예, 김인성 선수 대신해서 선발로 나왔죠. 아무래도 퍼스 글로리 자체가 그 호주 팀이고 호주 팀 선수도 체격도 좀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장도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공중볼을 노리려고 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뭐 생각보다 잘 먹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좀 아쉽게도. 네. 그런 형태였고 일단은 울산 현대는 거의 뭐 솔직히 공격 상황에서는 뭐 그 쓰리톱 뭐 쓰리톱이라 하긴 좀 그렇고 원톱이죠. 원톱이고 그 윙들이 다 받쳐주는 형태로 올라가고 그 미드 공미도 공미 라인도 이렇게 올라가고 거의 뭐 사실은 그 공격 상황에서는 양쪽 백들이 다 올라가는 형태로 이런 형태로 거의 공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퍼스 글로리는 거의 뭐 사실 템백 형태로 수비를 하는 경우가 거의 많았거든요. 뭐 원탑도 거의 뭐 아닌 것 같더라고요. 거의 밑으로 내려와서 수비 도와주고 막느라 좀 급급한 느낌이 많이 보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울산현대 좀 단조로운 공격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었죠. 네.
그래서 좀 그 양쪽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측면에서 뭔가 딱히 뭔가 보여주질 못하는 정도의 어떤 좀 되게 단조로운 형태의 느낌으로 공격이 전개가 많이 됐었어요. 물론 이 퍼스 글로리라는 팀 자체가 조금 뭐 말씀드리다시피 조금 인천이랑 좀 닮아 있는 느낌이 많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였어요. 인천이 전반적으로 조성환 감독 이전 플레이 자체가 그 전반적으로 많이 내려서는 형태였고, 포백 기반으로 해가지고 많이 내려서는 형태, 그리고 수비를 좀 인원 투입이 많이 된 상태이고, 공격으로 전환이 빨리 되지 못하죠. 빨리 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라인이 계속 쳐져 있죠. 그래서 수비는 수비대로 하는데 뭔가 수비 이후에 끊어낸 다음에 역습을 빠르게 못 가는 그런 느낌이라서, 저는 사실 이제 이런 형태의 선수비 후 글쎄 이렇게 얘기를 좀 하거든요. 제가 이제 명명하기로는. 왜냐면은 수비는 일단은 다 모여서 하는데 그 다음에 넥스트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공격은 해야 되는데 앞에 아무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빌드업을 하자. 그러다가 이제 흐름 다 끊어먹고 상대팀 수비는 다 들어가 있고 이런 형태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조성환 감독 이전에 인천 플레이가 좀 그랬던 부분이어서 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나마 이제 카스트로 선수가 중원이나 공격에서 패스를 좀 조율하고 키패스를 좀 날려줬던 부분에 있었던 거고요. 사실 그 패스로부터 해가지고 울산 실점이 시작된 거죠. 여기서 카스트로 선수가 아마 울산 이제 수비가 이렇게 좀 쏠려 있었을 거예요. 쏠려 있었고 카스트로 선수가 이쪽에서 볼을 스타인스한테 배급을 해줬죠. 이쪽을 이렇게 배급을 해줬는데 요거를 좀 데이비슨 선수가 좀 늦게 봤어요. 미처 바로 보질 못해서 연결되고 나서야 이제 따라갔고 슈팅을 했는데 그 데이비슨이 이제 발을 뻗었는데 그 가랭이 사이로 정확히 때려 넣어가지고 그 코스 좋게 해서 들어갔죠. 요건 사실은 좀 아쉽죠. 이 슈팅, 이 골은, 이 실점은 사실 좀 아쉬워요. 왜냐면은 계속 몰아치고 있고, 뭐 사실 지배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좀 몰아치고 있고 뭔가 울산의 흐름으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뭔가 그 연결이 잘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이런 실점으로 좀 나왔던 것 같거든요. 하필 또 안 좋은 시기에. 네, 이게 후반 한 26분 뭐 이쯤 지나갈 때쯤에 아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때 가장 힘 빠지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가장 영 안 좋을 때 나왔었죠. 실점이. 네, 그 부분이 좀 아쉬웠고 전반적으로 사실은 정말 몸이 많이 무겁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솔직히 선발 출전한 이근호 선수, 이청용 선수도 열심히 뛰려고 했는데 뭔가 느낌이 되게 무거워 보였고, 다른 선수들도 좀 되게 좀 뭔가 몸이 무겁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데이비슨 선수도 뭔가 공 잘 못 받고 합을 뭐 잘 안 그래도 이제 그 해설위원분들 얘기를 하시는데 선수들 합을 좀 많이 맞추지 않아서 그런지 특히 측면에서 플레이할 때 데이비슨 선수가 좀 실수하거나 뭔가 살짝 느린 느낌이 많더라고요. 바로 논스톱으로 올려준다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 뭐 윤빛가람 선수는 괜찮았고, 비온 존스는 일단 열심히 헤더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렇게 템백으로 딱 지키고 있는 상태라서 뭔가 쉽지 않았고요. 네. 이렇게 사실은 퍼스 같이 템백을 깨부수는 방법은 뭐 쉽진 않죠. 왜냐면 이렇게 작정하고 수비로 다 내려가 있는데 간격이 뭐 몇 미터도 안 되는 상태에서 뭐 어떻게 공간을 냅니까? 사실은 정말 단조롭게 공격이 갈 수밖에 없죠. 답답하게 생각하셨던 팬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되게 왜 이렇게 공격을 못하지? 왜 이렇게 연결 안 되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물론 사실 울산이 특정 상황에서 보면은 좀 힘 빠졌다고 생각됐을 때 연결이 잘 안 되는 부분은 있어요. 좀 빌드업이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퍼스 글로리는 빌드업을 잘해요. 느낌이 좀 느리지만 그런 부분이라서 뭐 여튼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항상 울산 현대는 이런 팀들을 그 상대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 이런 팀을 깨부수려면은 공간을 만들 수 있는 형태의 플레이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제 제가 저번 이제 프리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측면으로 계속 벌려줘야죠. 그 측면으로 수비를 자꾸 유인하고 이 공간을 자꾸 위협적인 공간이라고 상대팀 선수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쪽으로 와서 몰리거든요, 수비들이. 그러다 보면은 공을 이렇게 1차적으로는 이 공간으로 줄 수 있는 그 공간이 나오고 2차적으로는 이렇게 붙었을 때 상대 그 바로 위협적인 이 공간에서 그 패스를 찔러 넣어 줘가지고 아크 정면이나 이런 쪽에서 그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런 형태로 빼줘야 되는 거죠. 사실 여기서 수비가 템백이라고 한다면은 간격이 좁기 때문에 여기서도 공간이 많이 안 날 수도 있거든요. 이런 형태로 그럴 때는 빠른 전환을 시도해야 돼요. 먼저 뒤로 빼준 다음에 그 반대편에 있는 전체적으로 수비는 이렇게 압박을 하고 간격을 유지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반대편이나 아니면은 다른 쪽에서 공간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공간을 다시 빼줬다가 이렇게 그 움직이는 사이에 그 공간을 다시 창출해서 슈팅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저번 그 프리뷰에서 어제 했던 프리뷰에서 말씀드렸던 게 그래서 윙으로 있는 이제 김인성 빠른 스피드를 가진 김인성과 스킬과 패스가 좋은 이청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사실 김인성 선수 굉장히 이제 스태미너도 좋죠. 그리고 스피드도 좋기 때문에 후반 끝까지 열심히 뛰어주면서 공간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첫 번째 골 상황 보면 사실은 수비가 이 중간에 다 몰려 있었어요. 왜냐면은 처음에는 전반에는 비언 존슨 선수 정도만 막았으면 됐었는데 주니오라는 투톱이 하나 더 들어오다 보니까 수비들이 수비가 이거를 그 한 두세 명은 다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정동호 선수가 이쪽에서 그 크로스를 올려줬는데 이걸 윤빛가람 선수가 받아가지고 바로 때릴 수 있었는데 공간이 안 나죠. 앞에 막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뒤에 있는 김인성 선수에게 바로 패스를 해주고 김인성 선수가 잘 그 인사이드로 안정적으로 차서 넣어서 골을 넣었죠. 이런 형태. 결국 여기도 중앙에 이제 수비가 몰려 있거나 쏠려 있을 때 그 삼성과 이선에 그 수비가 간격이 비잖아요. 이런 간격이 공간이 결국 나요. 이렇게 되면 슛을 할 수 있는 찬스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는 거고 두 번째 골도 사실상 보면은 결국에는 공간을 만든 거거든요. 김인성 선수가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 있었잖아요. 측면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수비가 몰리죠. 그러니까 수비가 몰리는데 간격을 유지하면서 몰리다 보니까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움직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 이 정도도 아닐 거예요. 이 정도였을 거고 그 김인성 선수가 뛰어줬는데 반대편에 주니오 선수가 마침 공간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논스톱으로 때려가지고 넣은 형태인 거죠. 결국에는 후반에 그 상대 수비가 힘이 좀 풀어지고 조금 이제 간격이 느슨해진 틈을 타서 결국에는 골을 넣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압박이나 아니면 공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플레이는 꼭 필요하다. 끝까지 가야 된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템백을 상대하는 팀은 울산 현대가 앞으로 맞이할 팀들은 아마 거의 이런 팀들이 많을 거예요. 이렇게 하거나 수비했다 역습하거나 이런 팀들이 많을 거거든요. 네, 이런 팀들이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들이 중요합니다. 후반에 이제 좀 그 지친 선수들 빼고 이제 정운성, 고명진, 박주호 선수가 들어오면 측면이 좀 살아났죠. 특히 정운성 선수가 오른쪽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줬죠. 드리블도 해주고 그리고 빠른 스피드로 휘저어주고 뭐 사실 퍼스트 선수들이 못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드리블하고 막 이럴 때 힘들어가지고 측면에서 힘 다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이동경 선수나 정운성 선수가 조금 그 이른 시간에 나왔었으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왜 이근호 선수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선수들이 좀 먼저 나와갖고 네 조금 아쉬웠어요. 사실은 네 조금 더 스피디하게 갔으면 좋았을 텐데 물론 교체 카드가 다섯 장이다 보니까 후반전에
이렇게 5장 다 교체하는 것도 나쁘진 않죠. 체력 안배 차원에서 이청용 선수나 이근호 선수가 노련하게 좀 이렇게 해주고, 네. 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네, 결국에는 이런 비슷한 패턴이 다음 경기에서 나올 거예요. 선수비하고 강하게 더 걸어 잠글 거란 말이죠. 그 퍼스 글로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 스타인스 선수가 골 넣었던 것처럼, 물론 스타인스 선수가 좀 빠른 느낌은 아니었지만 다음 경기에서는 그 역습을 강하게 준비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결국에는 울산이 라인을 많이 끌어올려 가지고 이렇게 그 공간을 만들려고 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한 가지 먹혔던 장면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수비가 헐거워진 틈. 울산 수비가 헐거워지고 데이비슨이 제대로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이런 공간을 탐타 가지고 사실은 이제 스타인스 선수가 골을 넣었던 거라서 비슷한 흐름을 갈 거예요. 대신에 좀 더 빠른 선수가 나올 수 있겠죠. 다음 경기에서는 그때 퍼스의 그런 흐름을 조심해야 돼요. 그 울산이 다음 2차전에서 승리를 하려면, 네, 이렇게 올라가 있는, 다 올라가가지고 막 다 어떻게든 공간 깨부수려고 하는 틈을 타가지고 그 공격진에서 3명 정도 선수가 대기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스피드가 좋은 선수들은 그 한 번에 연결해주면은 바로 여기서 깨부순단 말이죠. 이럴 때 사실은 울산에서 수비랑 상대 공격 숫자랑 비슷해질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요 역습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그 경기처럼 또 이번에도 또 한 번씩 이제 불주희 선수가 올라와가지고 오버래핑 가담을 하죠, 중앙 쪽으로. 그런 장면이 나올 수가 없을 수 있어요. 차라리 불투이스랑 뭐 정승현 선수 이렇게 딱 이렇게 고정해놓고 그렇게 가는 편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튼 뭐 좀 불안불안했고 한데 뭐 그래도 여태여태 잘 실리를 챙긴 것 같아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다음 경기 금요일 경기도 뭐 어떻게 될지 한번 뭐 기대 조금 됩니다. 네. 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